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10월 두 번째 주 시황 코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종목 코너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다시 시황 코너 미국 시장 끝나고 바라보는데, 어, 잘 못 보겠네요. 짜증나서요.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어제 국내 시장 보여주는 것처럼 왜 국내 시장이 못 갔는지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에서 찾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간 묵직한 모습들인데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달렸다가 55일선 여기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이거 좀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마지막으로 남은 어떤 3일선이죠. 여기 있고 여기 개파락 나왔던데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 있겠나라고 보다 보니까 그때 지수 때는 마지막으로 13,330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1차 지지권 55일선 실패했고 거기서는 지지하고 빨리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패턴 분석했을 때 나왔던 마지막 보루 뭐 이런 것들 여기 지지를 하고 딱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왜 밀렸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기정학적 긴장 속에 혼조, 혼조라기보다는 그냥 빠진 겁니다. 다우지수는 구성 항목 쪽에서 지금 그 JP 모건이었나요? 그쪽이 좀 난 실적이었고 아마 지금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계속 뭐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세가 강했으면은 괜찮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유가 급등이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난 게 지금 JP 모건 그리고 또 웰스파고가 3% 정도 오를 정도면 괜찮네요. 근데 지금 금융지를 바라보면서 시각들이 그런 게 가장 컸었죠. 지금 이번에 고금리 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 그래서 충당금 써야 될 거 많고, 그리고 또 부실에 대한 우려들 커지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예대마진이나 이쪽은 여전히 좋았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장사를 이거 중심으로 거기다가 또 주식도 선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채권에 대한 평가손보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았다라는 쪽에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시티그룹은 예상치를 뚫었어도 주가는 하락만 감했다. 쌤통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워낙 시티 쪽이 업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냥 오버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또 연준 위원들이 약간 좀 톤이 다운되기 시작해요. 원화전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필라델피아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끝났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그때 맞춰서 나오는 분위기지만 요즘 같은 때 그래도 이런 요즘 같은 때 이런 쪽의 분위기가 그래도 약간 완화적인 흐름을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이거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지 않나 싶은데 좀 그렇죠. 이제 좀 시장 눈치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뭐 수입 물가 예상치를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 이건 별로 일단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요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63대 63이면은 상당히 최근에 못 보던 지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3.8대로 올라섰다. 이거는 뭐 아마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물가만 떨어지게 되면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겠죠. 유가가 올라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피부로 올라오는 소비의 인플레이션은
좀 더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뭐 그렇다고 물가가 뭐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잘 안 빠지는 이번에도 쉘터. 예. 생각보다 한 단계 밀리고 있는데 쭉 밀리진 않아요.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가장 또 얘기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공격,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이거를 우려가 큰데,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아랍국들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속, 뭐 이스라엘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너무 또 이제 생생하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 그렇겠죠. 뭐, 아니, 우리, 어,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뭉친 세력들인데 우리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뭐 이러면은 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너무 심한데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지금 뭐 S&P 500 쪽에 섹터를 보게 되면 기술, 소비재, 통신 산업 뭐 대부분이 하락했고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에너지 유틸리티 쪽이 좀 강했다는 그러니까 약간 경기 좀 방어적인 성격들이 좀 강했었겠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쪽인데 여전히 거시표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의 변화 한번 보고 다시 빅스 지수가 한 20대 근처까지 왔네요. 예, 이런 거 좀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까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매크로 지표들이 다시 번쩍번쩍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부담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표적으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부터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안착해서 밑탈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밑에 쌍바닥이네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105대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인덱스 기준으로 106.3 이걸 지금 저지할 만한 통화가 없습니다. 예, 특히 요즘에 보니까 유로 달러 같은 게 얘네들이 유로 달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었을 때 한번 유로 강세로 가다가 이때 딱 꺾인 날이 뭐가 있었냐면 유럽에서 요게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LNG 관련된 천연가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때가 갑자기 20%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거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가. 왜냐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버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제 이 천연가스로 보게 되면 난방용 중심으로 성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 유가가 급등하는데 LNG는 괜찮겠어? 라고 하는 상황들.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하니까 이번에도 작년에는 잘 견뎠지만 올해도 잘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유로화 강세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그런데 라고 하다 보니까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그나마 좀 움직여줘야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멘텀이 될 텐데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절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엔화가 영향을 끼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보통 보면은 엔화는 어떤 안전자산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데 이 안전자산은커녕 지금 약세 쪽 그러니까 엔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건 전혀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다른 모습들이죠. 다시 150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엔화 강세 쪽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엔화는 지금 전혀 다른 예전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에 그래도 좀 버텼던 원화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딱 쳐나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때 그래서 자체 모멘텀으로 1340원 이탈해서 이거 좀 약간 추세 이탈을 기대했지만 추세 이탈은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이때 이 정도 부분 이탈했었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반전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1350원대를 하는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을 1회 추가를 한 거를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환율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되게 멋있게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입장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올라가면서 나오는 한미 간의 금리 차에 대한 격차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좀 환율이 더 불안하고 지금 뭐 금리들이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수출이 좋아질 것까지 감안을 하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원화가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식의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원화가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결정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미국의 달러 동향들 보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가 강하게 되면서 이 지난 고점대 1360원대 이상을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이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지난번 고점대로 가니까 달러는 멈춰둘 줄 일단 통화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또 지난번과 다른 모습들은 비트코인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28,500 달러 그리고 3만 달러는 갖고 갔다라고 보면서 딱 또 28,500이 또 들어갔다가 이날이었죠. 이때에도 한번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이날도 또 들어왔는데 이날 그다음 그 10월 이날이죠. 9월 달에 이게 지금 한번 들어왔었는데 무시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여기까지 또 내려오고.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되게 약한 흐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체적인 역할을 비트코인이 좀 했다라고 생각들면은 이번에는 좀 더 약하다. 한쪽에서 약간 또 성격이 또 바뀌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좀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어떤 기대감들은 조금 사라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이것도 꺾여야 안전자산일까 막 위험자산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금리의 여파, 뭐 달러 강세의 여파 이것도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금리가 또 여파가 가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갈 듯 하다가 이제 오늘 그래도 매크로 지표 쪽에서 그나마 난 거는 금리가 지난 턴을 해서 지난번 고점 때까지 안 갔다라는 사실들인데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뭐 하나라도 좀 꺾여줘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4.7대 또 들어가나 그래서 움직임이 나올 거를 우려했지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딱 그거네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쌍곡가는 이어갔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때 정확하게는 그거였었죠. 국채를 30년물 같은 경우 장기 국채 금리를 입찰을 해봤더니 수요가 별로 없어서 4.8까지 나오더라. 이렇게 83 이렇게까지 나오더라. 이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결정되면은 30년 동안 이게 묶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고금리의 인기가 그만큼 없나? 뭐 이런 쪽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 30년물 같은 경우 그만큼의 변화가 별로 없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다시 금리를 튀는 조건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정도 흐름인데 그러면 충분히 그 매수세 들어오고 가격들을 맞춰놔야 되는데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 상승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금리가 튀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의 수준까지 가야 될 요인인가 싶다 보니까 바로 밀렸습니다. 이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살짝 안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변화 나오는 거는 한번 그거죠. 이제 밑에 요 자리들, 그러니까 4점 제 말씀드린 게 6. 근데 이게 이탈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4.6이 빠지는 게 요 상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갔다가 반등 나와도 약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신호. 그러면 며칠 전에 나왔던 저가를 보게 되면 거기가 이탈이 돼야 되겠죠. 즉 4.6에서 이날이 잠깐 볼까요? 네, 그러면 요 중요하겠죠. 이 자리가 4.54니까 4.55, 53, 뭐 이런 정도쯤. 그러니까 4. 정확하게 4.53으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탈하게 되면 반전 시도했다가 다시 쭉 가라앉는. 결론은 금리는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금리 고점에 대한 완화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즉 제가 많이 보는 매크로 쪽에서 그나마 한 개는 약간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쪽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게 지금 유가죠. 유가도 거의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유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또 쫙 폭등을 해서 87.88. 아 이거 불안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유가 보면서 88달러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간에서 이게 쭉쭉 밀려져서 아유 이제 유가는 됐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젠 88달러대를 또 노크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88달러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죠. 요 자리가 88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올라갔던 가다가 나왔던 추세를 약간 역 방향으로 그래서 그 고점권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는 쪽으로 분명히 보여줬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올라가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서 약간 바닥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네요. 와, 이 유가 지금 나오는 패턴들은 되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물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질 듯 해놓고 이제 이런 자리가 약간 변화가 들어온 다음에 한번 약간 속임수 보이고 그대로 들어온 패턴과 똑같이 지금 그런 쪽에 요런 연장이 여기 들어오나라고 연관성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88달러대 아직 돌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뭐 올랐어도 반등으로 보고 제대로 또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는 중요한 매크로 지표를 봤었을 때 부담감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달러 별로고요. 달러는 약간 고민. 그리고 금리는 오케이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유가로 변했네요. 유가가 좀 고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다 좀 안정세를 들어서 떨어지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하나 안정되면은 하나가 툭 튀어버리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요거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겠지만 유가마저 이제 하향 안정화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드디어는 변화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다 같이 질서 있게 안정받는 거 보기는 그냥 저희의 꿈인가 봅니다. 워낙 변화무쌍한 게 금융이고 글로벌 증시고 또 글로벌 상황도 그렇잖아요. 지금 딱 봐서 전 세계에서 분쟁이 격화돼서 제 기억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돼가는 현실을 봤을 때 유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잔혹성이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면서 결과를 이래저래 나온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요거는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저렇게 강하다 보니까 또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겠죠. 지금 보게 되면 딱 봤을 때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이거 장기적인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게 저걸로 안 가네요. 아마 이게 이게 에버리지로 볼까요? 이거 사주 변화 여러 보게 되면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지금 변화로 봤었을 때 이게 또 사라졌네요. 그냥 위클리로 보겠습니다. 이게 좀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조금 늦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거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약간 꺾인 듯 하다가도 계속 2000 정확하게는 2015년도에 한번 피크를 치고 유가가 좀 힘들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온 또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미국의 오일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가가 이렇게 강했을 때 또 유가를 계속 오페크 쪽은 감산을 통해서 어떤 유가를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가장 또 좋아하는 쪽은 미국이겠죠. 나는 지금 생산량 계속 늘리고 있는데 아이고 유가가 올라서 너무 좋아요. I'm happy라고 나올 수 있는 쪽인데 오페크는 부글부글하죠. 우리는 산유량을 감산시켜서 가격을 올렸더니 이거를 좋아하는 쪽은 미국이더라. 그러면 미국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생산량을 늘리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지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점유율이 미국 쪽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오페크의 입김보다 미국의 입김이 세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쪽의 변화를 가져간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오페크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싸움이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이득이고 그러면 이거 그만둬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감산이 아니라 증산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유가는 당연히 하락할 거고 그에 따른 변화가 미국 쪽에서는 또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를 고가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나. 미국 입장 쪽에서는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만약에 지금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당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변화와 미국의 정유업계 그리고 또 석유화학업계 이런 쪽 그 화학 연료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존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산업 쪽이죠.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